혹시 나는 틀린 말은 안 했는데 왜 관계가 멀어졌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맞는 말보다 마음이 편한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어떻게 인생의 관계를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품격은 결국 말과 태도에서 결정된다.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5가지 지혜. 일부 말 한마디가 평생 관계를 바꾼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나 큰 배신이 아니라 대부분은 기억에도 잘 남지 않는 작은 말 한마디라는 것을요. 우리는 젊을 때 이렇게 배웁니다. 정직한 것이 옳고 틀린 것은 바로잡는 것이 정의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쌓이고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맞는 말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말에 마음을 엽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말은 사람을 다가오게 하고 어떤 말은 조용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정확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틀린 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고 언제나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아내가 된장국을 조금 짜게 끓인 날이면 그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간이 좀 세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난도 아니었고 사실 그대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엔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노력은 보이지 않는 걸까? 나는 늘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집 식탁에서 된장국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켜온 것은 정확함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놓쳐버린 것은 사람 사이의 가장 중요한 온기였다는 것을요.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태도와 감정, 그리고 관계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칼과 같다. 옳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면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종종 틀리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능력은 더 정확하게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부드럽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조금만 온도를 낮추고 조금만 배려를 담으면 그 말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이건 좀 부족하네 대신 여기까지 정말 잘했어. 이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닫게도 하고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결국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사람들은 늘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은 순간을 이길 수 있지만 부드러운 말은 시간을 이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정답을 말하는 사람에서 마음을 남기는 사람으로. 2부. 베푼 것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줬는데. 이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도움을 주는 것을 좋은 관계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은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에 기억이 붙는 순간, 특히 그것이 언젠가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생깁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친구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오랫동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랬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 말은 가볍게 던진 한마디였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가볍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이어온 우정은 거창한 배신도 큰 다툼도 없이 그저 한 문장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도움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기억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계속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사람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도움을 어떻게 기억당하는가에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조용히 묻어두면 고마움으로 남지만 드러내는 순간 부담이 되고 반복되는 순간 관계를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장사꾼의 셈법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베품에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베품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은 무엇을 얼마나 주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실을 굳이 꺼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조용히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는 갚아야 할 빚도 언젠가 되돌려줘야 할 부담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감정,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계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배려, 기억하지 않는 너그러움, 그리고 상대를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라는 생각에 머물지만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풀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고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은 관계를 남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많이 주는 법이 아니라 주고도 있는 법입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거래가 아닌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로 남게 됩니다. 3부.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품격은 무너진다. 사람들은 종종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 소식을 빠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곧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일수록 결국에는 누구의 신뢰도 깊게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구나. 이 한 번의 의심이 생기면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대화를 나누지만 마음은 점점 다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을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친구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잘 알고 있었고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편안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무 의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 아들이 요즘 좀 힘들다더라. 그 말은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대화의 한 부분이었고 가볍게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루 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고 이틀 만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집은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사람은 그 이후로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졌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대화는 이어졌지만 깊이는 사라졌고 웃음은 있었지만 거리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내 이야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신뢰는 한순간에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틈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은 무겁게 닫고 귀는 넓게 열어라. 이 말은 단순한 처세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남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친해 보여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짜 신뢰는 많이 아는 사람에게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그래서 품격은 말의 양이 아니라 어디까지 말하지 않는가에서 결정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오래 남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알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부. 가르치려는 순간
사람은 떠난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며 오히려 아주 익숙한 생각 하나입니다. 나는 이걸 더 잘 안다는 마음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를 겪고 누군가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살아오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도움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정확함보다 느낌이 먼저 작용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늘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조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붓을 잡는 방법, 말을 조심하는 법, 그리고 삶을 더 잘 살아가는 방식까지.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가 있는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도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조언을 받을 때 그것은 도움으로 느껴지기보다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구나라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설명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조언은 정보가 아니라 통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더 민감해집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치지 않고 듣는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마음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설명을 통해 움직이기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통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같은 조언이라도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타치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왜 그 말을 하는가입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인지, 고치려는 마음인지, 혹은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인지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완벽한 조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사람은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5부.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지만 본질은 의외로 매우 명확합니다. 사람은 말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도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을 어떤 표정과 마음으로 했는지, 그리고 상대를 어떤 사람으로 대했는지가 관계를 훨씬 더 오래 결정합니다. 조용히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유창하게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고마움도 크게 표현하는 사람, 상대의 수고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 굳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침묵으로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이 네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태도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늘 사람이 모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아주 빠르게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감정은 말보다 훨씬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 괜히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의 덕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진짜 품격은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성공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관계이고 관계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태도입니다.
결국 오래 남는 사람은 똑똑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메시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복잡해지지 않고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더 얻고 무엇을 더 이루느냐보다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키고, 고마움을 아끼지 않고,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쌓일 때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결국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보다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은 조금 줄이고, 고마움은 더 크게 전하고, 판단은 조금 늦추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당신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에 더 많은 좋은 사람이 남기를 바랍니다.